탄핵 전국 속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간 싸움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야는 서로 침대 축구 또 시간 끌기라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집배원이 관저 쪽으로 갔다가 잠시 뒤 돌아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 등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 보낸 건 수취인 부재로, 관저로 보낸 건 수취 거절로 지금까지 4차례 모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서류를 받으면 7일 안에 헌재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변호인단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아 첫 변론 준비 기일인 27일까지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고요.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윤석열 등이 헌재에 대응하는 논리와 대국민 선전전을 준비하는 기간 논리 구성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현재의 국면을 다시 뒤집기 위해 2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 양심불량, 양심부재,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회신 지연, 향후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침대 축구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아직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되도록 시간을 갖다 늦추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딱 조국 때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태도가 사실 재판에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태도냐면은 법정에서 싸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법정 밖에 있는 그 강성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선동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거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고 12월 7일에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회신을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진행이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헌재가요? 네, 예. 헌법재판소가요. 왜냐하면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9명 체제인데 6명만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태가 생길지 모르고 민주당이랑 대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거의 초유의 사태를 맡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법상 지금 분명히 7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증거조사에 이제 착수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게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안 받고 뭐 변호인단 꾸리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이런 모습은 당연히 뭐 국민들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정치 일정대로 움직여주지 않겠다는 좀 전략적인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볼성 사납잖아요. 저쪽 여당 대표도 아니 법원에서 보냈는데 그분 어디 계신지 다 알거든요. 근데 수령을 안 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도 지금 어디 계신지 다 알거든요. 거기 계신지 알아요. 근데 수령을 안 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민주당이 비판하면서도 좀 무색해지는 게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원실이 있는 국회의원회관입니다. 서울고법은 이곳에 집행관을 보냈습니다. 지난 9일 이후 2차례 이 대표 집으로 항소심 사건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반송되자 결국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 대표는 집에 사람이 없어 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고의지연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지만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게 최강욱 전 의원이 3차례에 걸쳐서 패문 부재가 나왔어요.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대법원 심리가 지연이 됐고요. 검사 오래 해보셨잖아요. 그 스케일이 좀 작더라도 일반인이 재판받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뤄요. 계속. 뭐 어떻게 돼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강력히 경고를 하죠. 그리고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양형을 선정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겁이 나서라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재판을 끄는 방법이 총 한 6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변기, 재판, 위증.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뭔가요? 앞글자를 좀 따서 만들었는데요. 변기, 재판, 위증. 네, 네. 저는 변호사 선임을 늦추거나 변호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버젓이 변호사가 3명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는 기일 변경을 많이 할 겁니다. 국회 일정을 핑계로 해서 일주일만 미뤄줘, 2주일만 미뤄줘. 이게 시간 싸움에 이제 돌입한 장면이어서 그런 것이고요. 쟤는 재판부 기피 신청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벌써 실제로 했죠. 예, 대북 송금 사건은 제가 이 예측을 한 달 전에 했었는데요. 벌써 재판부 기피 신청 대북 송금 사건은 들어갔거든요. 판은 판사 탄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단인데 법원을 자극할까 봐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극성 지지층에서는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위는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이게 흔히 쓰는 수법이긴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부분은 재판부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기 어려울 것이다. 증은요? 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하다. 증인 무더기 신청. 이게 지금 재판을 끄는 방법인데 증인이 뭐 400명에 이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6개월에 끝내야 될 거 2년 2개월이나 끌다 보니까 사실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봐서 증인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겪었거나 또 이 사건과 뭔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관련성이 먼 증인까지 신청을 하고 그게 나의 방어권 보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경우 일반 국민들이 재판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재판을 질질 끄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이유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것을 쓸 이유도 없고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빨리빨리 받아라. 그냥 뭐 법원에서 제시하고 뭐 이런 이제 순서대로 그냥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마냥 이 재판을 지금 이제 주진희 의원이 이제 6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할 만한 지금 시간표는 아니다. 대통령과 같은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의 얘기 들어보면 굳이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들 해요. 뭐냐면 시간 싸움이잖아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
633 원칙에 따라 5월 15일 이전에 선고가 나오느냐, 헌재 결정이 탄핵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 싸움인데 굳이 시간 끌지 않아도 헌재 결정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건 뭐 상식적인 거고, 근데 본인 입장은 또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그 심리도 이게 짧게 걸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상당히 오래 끌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오래 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따급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왜 송달을 왜 안 받습니까? 그분 어디 있는지 언론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계신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송달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건 일부러 지금 지연을 하는 거고 본인 입장에선 그런 거죠. 윤 대통령 측이 송달 지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요.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지금 재판부에서 변호사를 계속 선임 안 하니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굉장히 좀 솔직히 되게 민망한 장면이거든요. 그럼 윤 대통령은요? 지연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느 선을 넘었을 때의 문제냐는 건데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재판은 멈춥니까? 거기에 대한 헌법적 논란이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그 규정에 보면 재판에 현직 대통령은 소출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만 있는 거거든요. 기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 정치적인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계속 수사를 받아가면서 국정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추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데 재판은 당선되고도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헌법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헌법 규정에 맞는 해석인데요. 결국은 재판 지연 수단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송달을 몇 번 안 받는다라고 해서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균형에 맞게 양 재판이 같이 진행이 돼야지 어느 한 재판은 그냥 먼저 되고 어떤 한 재판은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늦춰진다라고 하면 이건 좀 공평하지 못하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